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쟁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이라는 주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얘는 이제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됩니다. 양이 되게 작죠. 양이 작은데 한 문제 정도면 좀 어렵게 이상하게 출제가 됐었고, 이건 이제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토지거래 허가자는 양 많은데 한 문제, 물론 이제 30회 때는 두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얘는 양 작은데 한 문제. 또 나중에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해서 또 한 문제 이렇게 가게 돼요. 내용은 되게 작으니까 이건 좀 꼼꼼하게 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게 내용이 작다라고 이제 누가 인터넷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학원을 뭐 수많은 책을 사서 쭉 보다가 그래서 저희 사이트로 오셨는데 또 뭐라고 써놨어. 그래서 믿고 따라가 보겠다는 통해서 제가 딱 그 글을 보면서 들은 느낌이 하여튼 뭘 생각을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근데 잘한다고 해도 짜증이 나. 뭔 얘기냐면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교재 두께 보고 자기가 외울 거라고 제가 이 공부한 게 한 5년 가까이 공부했거든요. 어느 정도 마스터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처럼 손댈 수 없는 문제가 간간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양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못 외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그냥 외워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한 칼의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택도 없다. 해서 자, 일단은 여기서는 하나, 둘, 셋, 크게 3개 정도의 주제, 최대 4개 되나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문제 구성하는데 여기는 다른 데랑 다르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요, 외국인 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관련해서 신고라는 항목이 있고 외국인 등의 토지 등 취득 관련해서 허가라는 항목이 있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외국인 등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 등은요, 다예요. 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는 이제 내단에다가 외국 정부라든가 무슨 유엔, 뭐 국제기구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데 모두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게 논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사실 시험 문제 구성되면 겁나 감사하죠. 그래서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거 100%. 자, 7년 동안 시험 문제 답은 한 번이었었고요.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는 한 4번인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무조건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 법인 중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었으면 이것도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하는 사원 또는 이사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제일 그동안 나왔던 문제는 지저분했던 게 딱 2분의 1이 한국인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딱 2분의 1이 한국인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2분의 1은 한국인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래서 2분의 1 딱 이게 걸리니까 이것도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겁나 길고 있죠. 지분권 가지고도 2분의 1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해. 읽어보기에 봤자 의미가 없지만은 외국 정부라든가 유엔 같은 각종의 국제기구. 근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는 여러 개를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억하실 키워드가 뭐라고요? 100%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해서 앞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던 패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 등이라고 하는 거. 외국인 등이라고 하는 거 바로 뭐라고요? 전부가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 양이 3개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주제, 바로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근데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경우 국적 표기되고 매수 용도를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든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요때 외국인이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했었죠? 그러면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게 몇 개가 있었죠? 증여를 받은 계약, 증여 계약 같은 경우도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외국인 등이 증여를 통해서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서 아까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제외한 다른 방법, 증여계약 등을 통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관청 신고. 이 60일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까 법 개정돼가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뭘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둘 다 60일이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해서만 30일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고 이 뒤쪽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자, 그 과정을 논의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바로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제 포인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같은 경우도 다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신고했으니까, 즉 매매 계약, 공급 계약에 따라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 논의를 삼았고요. 해서 요거 하나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취득이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상. 그래서 상속,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에 따라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상속 얘기 나오면 항상 같은 단어가 뭐냐면 법인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테고요. 법인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그건 법인의 합병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상속 대신에 법인의 합병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얘는 따로 등기 안 해도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계약에 따른 취득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천천히 신고를 해도 된다는 얘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나 봐요. 그래서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겠고요. 자, 계속 보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었다가 외국인 등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해서 한국인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외국인이 되게 되면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신고해야 될 거예요.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 신고해야 되고 이때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그래서 계약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만 바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고요. 나머지는 취득한 날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할 거.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신고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 묶어서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 구성할 때 상속 공용징수 외에도 경매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법인 합병 이런 것들도 예시지문의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군문야생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군문야생이라고 하는 거, 군사기지매, 군사시설 보호고요. 문화재, 이런 거 나와 있죠? 지정문화재 할 때 문자 나와 있고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자 나와 있고요.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군문야생,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싶을 때 외국인은 마구잡이로 계약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리 허가까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아야지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옛날에는 군문야생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군문야생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문야생, 즉 허가 대상 지역 등에 있는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출제 포인트, 만약에 이것이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했던 허가 구역 내 토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토지 취득 허가를 따로이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앞에서 자, 신고 대상이라고 전제했을 때 지금 계약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라고 전제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국적과 매수 용도를 표시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따로이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따로 요하지 않고요. 군문야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앞에서 홍보했던 주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조항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은 허가증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굳이 또 한 번 취득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개가 주요 이슈야. 왜? 이게 이제 한국인의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요.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요 두 가지 이슈가 되는 거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자, 혹시 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 취득 허가 등은 또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군문야생에 있는 토지 등의 취득 계약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라고 전제했다. 이것은 이제 유동정부요라는 개념과 똑같은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벌금 2천만 원 이하. 자,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여기서 굳이 포인트를 삼자면 신고 대상에 있어서는 과태료가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허가 대상에 있어서는 뭐가 벌금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 해서 하여튼 여기는 시험 문제 구성 자체가 양이 실질적으로 공부할 양 자체가 대단히 작은데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출제가 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은 영역입니다. 특히 지문 길이들이 겁나 길게 뽑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쉽게 풀기가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제일 간단한 주제, 외국인 등에 관한 쟁점, 외국인 등에 관한 거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취득했을 때 계약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과태료 30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취득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 다음에 국적 변경이 따라서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두 가지는 이제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될 테고 군문야생에서 이 토지 등을 취득을 함에 있어서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 근데 공통적인 이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든가 또는 토지 등의 취득 허가, 부동산 등의 취득 허가라고 하는 것은 요하지 않는다. 전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과제, 그리고 외국인 등에 있었으면 추가적인 규제가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든가 또는 부동산 등 취득 허가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다 해서
요 정도 내용이에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하여튼 시험 지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지문 길이 때문에. 지문이 전반적으로 길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시게 해서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자, 26회 때 문제네요.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1번, 외국인 등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에 따른 토지 취득 시에는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표현.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 자,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 2번, 외국인 등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요 쟁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3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소재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저당권 취득할 때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좀 유치한 거 이걸 가지고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즉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취득 신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 권리인 저당권 등을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다? 부동산 등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문제 중에서 제일 좀 황당했던 문제가 이 문제. 그래서 부동산 등의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고요. 자, 4번 질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무조건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번, 5번 둘 다 뭐라고요?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건 개별적으로 외워서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좀 이상한 걸 뽑았고요. 나머지 질문들이 무난하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4번, 5번 질문에서 무조건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거 개별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외워봤자 시험장에서 5초, 10초 만에 이걸 캐치해내기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패턴 가지고 잡아내셔야 돼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6년간 예외 없이 무조건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옳은 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만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도 수많은 수험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다 무엇이 외국인이냐? 이걸 뒤지게 외워요.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게 최근 문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 그래서 대학 국제기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아무거나 막 끌고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들은 또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이 문제 답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2번 중요하고요. 4번은 묶어서 무조건 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끝머리 가볼까요? 외국인에 해당된다. 답 1번 되나요? 해서 맞죠? 네. 이거 얼마나 쉬워 그냥. 볼 것도 없어. 아니 이렇게 간다고 이걸 다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미쳐버리지.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로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옳은 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제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다. 그렇게 무식하게 외웠던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낼 수 있듯이 자,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무조건 옳은 표현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자, 2번 질문.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중요치 않습니다. 숫자 가지고 답 아니게 뽑았어요. 3번,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포인트 계약 외 원인, 합병, 상속, 경매 이런 것들 다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되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을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4번 질문은 무엇이 말 자체가 아예 안 돼. 말 자체가 안 된다고.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면 어떻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명제라고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내용을 읽어버리면 진짜 힘든 게 이런 지문이야. 장난이 아니야.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말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까다로운 게 뭐냐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왜 틀렸다가 아니라 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 답은 뭐 쉬웠던 주제. 답을 알고 보니까 겁나 쉽지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간다고 생각하면 아작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슈 외국인 등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해서 그냥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른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단순하게 가실 주제 해서 27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가볼까요? 자, 24회 때 문제네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등의 국내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지금 생태 경건 보전적 나와 있죠? 군문 야생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했고요. 경매로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신고해야 되죠. 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해서 요거 가지고 요거 맞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이 낸다니까 이런 내용이 작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오른편. 그 다음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 이때 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자, 바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떻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다시피 이 정도가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좀 디테일하게 꼼꼼히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번 오른편,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오른편 되겠고요. 리을번 틀린 편에서 뭐예요? 지금 옳은 게 기업 디귿인가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옳은 것끼리 해서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28회 때 문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건 개공은 맨날 설명을 해야 돼. 상말이 이제 확인 설명이야. 그래서 심지어 외국인은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한 벌써 10몇 년 전부터 자격증 합격하신 분들이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십니다. 국제어시대다. 김영삼 정부때는 이제 국제어시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 중개사 시험에 영어를 넣도록 하자 해서 영어를 넣어야지 국제어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 영어만 넣으면 안 되지. 제2 외국어도 넣어야 될 테고 요즘에 또 UFO가 난리를 치니까 외계어도 아마 넣어야 될 테고 해서 하여튼 쯤 따고 나가면 인간들이 그렇게 좀 치사해져요. 그래서 한번 자기만 살아보겠다 이거지. 앞으로 영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태. 이거 보니 생각나는데 하여튼 영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이제 지금 이제 시험제도 개편을 한다고 지금 몇 번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쉽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해서 개편을 한다라고 해서 오래 못 따면 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소문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가을 되면 나오는 소문 중에 그런 소문이 있어. 내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학원에서 개 사기치는 겁니다. 시험제도 못 바꿔요. 시험제도 못 바꾼다고. 이 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전국에 20만 명, 30만 명 육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진상 분명히 10,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제도를 바꾸네 만에 일단 바로 데모해버려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 날아가요. 그게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내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어떻게든 증을 따자. 이게 자 1번 질문.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도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죠?
맨날 나오는 거잖아. 토지거래허가 맡으면 어떻다? 토지 취득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어떻다?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도배하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된다. 오른편엽. 세 번째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생태, 군문, 야생 들어가 있죠.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어떻다?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군문 야생에서는 어떻다?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만약에 앞에서 공부했던 토지 거래 허가구역, 국토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했던 허가 구역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편하게 이렇게 화면 통해 보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 지문 길이 때문에 겁나 어려웠던 지문. 자, 4번 지문.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 법인 점점점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지금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1번이 틀렸었구나. 괜히 삽질을 했었네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상 내는 것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8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29회 때 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부동산 등 취득하게 되면 어떻다? 신고해야 되죠. 언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해서 이게 계약에 따른 취득에서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매매라든가 공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취득 신고는 따로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자, 당연히 취득 신고해야 되고요. 2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법인이 합병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맞죠? 앞쪽 자 계약 외 원인에 따라서 취득을 했을 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서 상속하고요. 우리가 경매가 대표값이 되는데 이 대신에 법인 합병해서 등기법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기억해 주실 게 상속과 똑같은 말이 뭐가 된다? 법인 합병. 포인트는 뭐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가야 되겠죠. 3번 지문.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계속 보유 신고. 이걸 약간 표현을 바꿔서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좀 까다로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외국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시군구청 등입니다. 좀 어려웠어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라고 하는 거 다 누구한테? 신고관청 또는 시군구청장이라고 가야 됩니다. 해서 허가, 신고 다 뭐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지문, 그동안 안 내왔던 주제, 누구한테 허가를 받을 것이냐? 신고관청 또는 여기서는 이제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에서 자 4번 지문을 가지고 틀리게 뽑아냈고요. 봅시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때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군문야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라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나서 이때 허가 자체를 누구한테? 신고관청,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해석해서 좀 어려웠어요. 그동안 안 내왔던 주제 누구한테 허가를 받을 것이냐? 신고관청 혹은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30회 때 문제가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또 나와 있다. 국제연합 전문기구 경매라고 되어 있죠. 경매 포인트 취득한 때죠.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이건 좀 쉽다. 숫자가 딱 보이니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다시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2번 질문요. 외국인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건 여러 가지로 틀리지. 임대차 계약은 취득이 아니죠. 아까 저당권의 취득도, 임차권의 취득도, 저당권의 취득도 부동산 등의 취득이 아니라고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지 신고 의무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틀리게 뽑았고요. 자, 3번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들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계속 취득이라든가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자, 1개월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모르겠고요. 전혀 모를 얘기. 4번 질문.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 관청은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일단 모를 얘기고요. 공부 안 하신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취득한 때는 언제예요?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되지요. 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 1번과 2번과 5번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갑시다. 자, 외운 것들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에 국적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에 그리고 계약 체결. 계약을 통해 취득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60일 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용어 자, 계약 체결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60일 될 테고 그 다음에 변경된 날, 취득한 날이 있었죠? 날이 되게 되면 얼마? 6개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 되게 되면 얼마?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변경된 날,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구조. 신고 관련해서 자, 일 나오게 되면 6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날 나오게 되면은 6개월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요거는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외우기가 좀 편할 테고요. 자, 이 문제는 답은 일단 3번인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고 자, 4번쯤 볼까요? 신고관청이요. 신청서 받은 후부터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사실 법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5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신청했으면 15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허가 신청도 15일 내. 별 의미는 없어요. 이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갖지는 않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냥 쓸데없는 걸 하나 가지고 답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법조문 중에 제일 뒤에 숨어있는 얘기를 가지고 구성한 답은 3번인데 뭐 설명드릴 만한 거리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장, 신고 등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한 단계 위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이 내용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위대가리가 없거든. 그래서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역시 1번, 2번, 5번 정도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는 게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다. 아주 까다로웠던 주제가 되겠고요. 해서 30회 때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 부동산 등 취득 허가 등에 관한 주제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왔던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기 있었죠. 지금 자 논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외국인 등이라고 하는 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부가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전부가 다 외국인 등, 뭐가 나오든 간에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이건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질문.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신고 대상에서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제외라고 하는 거, 취득한 날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해서 60일 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300이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 그러니까 천천히 신고하는 얘기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과태료 금액도 좀 작다 이렇게 봐야겠고, 허가 대상이라고 해서 군문 야생, 요즘은 거의 이슈 안 되죠. 지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군문 야생 지역에서는 신고 관청, 시군 구청장한테 미리 허가 받아야지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항상 사이드로 나오는 게 이게 앞에서 공부했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요,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자,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정도. 이게 벌금 시리즈로 갔던 거. 이게 지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는 주제고요. 이 파트에서 1년에 한 문제 나오고요. 마지막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개념이 작년에 이제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주제는 자, 일단은 이 자체보다 전반적인 나머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 쟁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개념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거래가 완성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자,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다라고 했을 때 보존 연한, 우리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이었었고요.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이때는 그 사람이 뭘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언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 얘기를 한번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이 주로 이슈가 될 텐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전세권하고 임차권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라는 개념. 자,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즉슨 이때 전세권을 취득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전세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도록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 목적물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전세금의 반환 청구 바뀐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전세권의 의미. 뭔 얘기하려고? 임차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되게 된다. 근데 임차권은요, 등기 안 해도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전세권은요, 전세금 교부에 따르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차인의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합치만 있게 되면 어떻다? 임차권은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 대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문제의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없다. 왜?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 발생할, 즉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혹시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된 권리 중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임차권 등기의 이유죠. 목적이죠. 근데 임차권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차인 명의 또는 임차인의 동거 가족의 명의로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겠고, 한편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게 되면 동사무소 등에 가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뭐야? 등기된 권리처럼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그 확정일자 후보다 나중에 성립된 권리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지금 세 가지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의 보존 의무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확정일자라는 개념,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에서 도장을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래계약서,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되게 복잡한데 전에는 중개사무소에 와서 뭘 했습니까? 매도인, 매수인 만나서 사인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소위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 계약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 인증하는 방식을 통해서 중개사무소에 안 와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부동산 전자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시스템은 되게 복잡하고 엄청 골치가 아파요. 해서 따로 뭐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이제 먼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의 적용 범주, 주체와 관련해서 이슈 삼을 거. 자, 우리가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법인 둘 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전자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근데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에 한 문제 나왔으니까 안 냈는데, 앞으로 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어떻다?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은 어디서 공부하냐면요, 민법 공부하실 때 공동 소유 중에서 합유자, 공유라는 것이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자,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지분이 존재하고 등기부의 지분이 표시가 되는 공동 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인정되고 분할 청구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인정되게 된다. 그 내부의 법률 관계를 가게 되면 이 각 공유자는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의 범주에 따라서 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데 자신의 지분권이 100%가 안 됐을 때 그 자신의 지분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법률을 따라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우리 시험용으로 중요했던 거 있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었던 거, 바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는데, 소유물의 반환 청구, 인도 청구 할 수 없었던 거 두 개 있었죠.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한편 불법적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내 지분을 포함해서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전부가 거짓말이 되게 되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각 공유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일부가 거짓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법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그때 총유라고 하는 개념은 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냥 제 총유에 있어서는 나중에 등기법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전자신청 할 수 없는 게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신청할 때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 이슈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과정은 다 필요 없고 결론 하나 외우셔야 돼. 자, 적용 대상 계약 볼까요? 해서 보니까 공급 계약, 매매 계약, 그리고 추가할 게 뭐야?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좋다. 전자 계약의 계약 담당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요, 꼭 중개사무소에 만나서 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안 가고, 자,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일단, 자,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에 뭐가 있었어요?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이 있었죠? 그럼 그것도 당연히 전자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었던 임대차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거래 당사자끼리의 계약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에서 있는 개공이, 자, 두 사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을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게 된다. 이걸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전자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매매계약, 공급계약에 이어서 임대차 계약까지 추가가 되게 된다.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시험 문제는 이 계약 확정의 효력. 뭔 소리냐면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서 자, 전자계약, 계약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확정, 자, 계약이 성립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때 효력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계약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언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본적으로 얼마?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문서를 통해서 계약을 확정하면 이게 계약 공인중개사 개인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디지? 여기 공인전자문서센터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서버, 이쪽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각각 확인 설명 등등등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제 따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원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지금 이제 동사무소 가서요,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받아야지 되는데 이때 따로 뭐야? 확정일자 그냥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으로 동사무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 그 다음에 마지막 쟁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 계약서가 저장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자, 그냥 보존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런 논리 구조야. 지금 모든 걸 전자에서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자계약.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는 이걸 갖고 출제 쟁점. 그럼 남아있는 게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전자계약 체결할 수 없고요. 두 번째가 바로 매매계약, 공급계약에 있어서 이어서 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도 어떻다? 바로 전자계약의 대상이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만 출제 포인트. 얘기는 원래 이제 시스템 내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용을 쭉 보면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 몇 시간 걸려도 소화 못합니다. 그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연구에 가면서 접근을 하실 내용이고 시험용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이 자료가 작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 파트가 교재 작업할 때 진짜 힘들어요.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법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 접속을 해갖고 내용을 쭉 보다가 시험에 낼 만한 게 뭘까라고 해서 제가 요 한 페이지로 구성을 했었는데 작년 문제는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 대상하고요. 주체에 관한 부분이 아마도 출제 이슈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30회 때 처음으로 출제가 된 주제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 전자계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시도지사
부동산의 거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의미 없고요.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한다. 전국적인 시스템이지 시도 단위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다. 고쳐봤자 의미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아까 세 가지 확정 일자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부동산 거래 신고 의지하고요. 보존 의무 없다. 세 개만 외워서 사실 30회 문제는 준비를 하셨어야 했어. 왜? 그게 다른 개별법, 다른 앞에서 다뤄진 개별법의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1번 지문 전혀 의미 없고요. 모든 수험생이 이 문제를 볼 때는 거의 멘붕 오는 그런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2번 지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뭐를 얘기입니다. 자, 3번 지문요. 지금 뭘 골라라? 아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써있죠?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아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유사일로 처음 나왔다고. 자, 3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틀렸어요. 그냥 이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로 전자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그냥 동사무소 안 가도 좋다고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고. 그때 전자적으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다 확정일자가 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아는 것들은 3번 지문 하나 쟁점되고요.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따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답은 4번을 뽑았어요. 5번 지문 거래계약서의 작성 시 확인 설명사항인 전자문서, 그 다음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이 보존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건 보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논의의 포인트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의 보존.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들도, 출제위원들도 이게 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보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술적이고 테크닉한 부분이 몇 시간 동안 설명할 내용이 들어간다고. 근데 법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은 딱 이 정도.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3번, 4번, 5번 얘기가 포인트가 될 테고, 아까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바로 신고, 전자계약 체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개공의 공급계약, 그 다음에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다? 전자계약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론 공급계약은 개공이랑 관련이 없네. 그래서 아파트 공급계약 이런 것들은 개공과 관련 없고 개공에 의한 매매계약, 개공에 의한 임대차 계약이 전자계약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셨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